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6금수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개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거니까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죠. 우선 자에는 쥐가 있고, 박쥐가 있고, 제비가 있습니다. 우리 12일장경에 보면은, 달마 일장경에 보면은 자는 불도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달자라든지 자기 사주에 자비도 있고, 또 좀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미복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성정이 좀 청수한데, 그 청수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격이 정말 그 참되고 맑은 성정이냐면 타인의 일을 사심 없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제 연하 그러잖아요. 제비가 주인이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자기 집도 생겼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이 집 산 걸 축하한다고요. 그게 연하입니다. 우리 연하장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심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 불도의 글자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당사주 베이스 12성에서 보면 자기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 스왈로브스키가 150년 전에 그 오브제로 처음 만들었던 크리스탈 조각을 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게 마우스입니다. 쥐입니다, 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만화 영화도 보면 톰과 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화 영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화 영화가 만화 영화로만 그치지 않고 엄청난 그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캐시박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동물에도 신성을 부여하면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낳는다고요. 또 그 여러분 스누피 알지 않습니까? 개. 그 스누피가 주로 어떤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아주 귀여운 개인데 항상 그 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스누피가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작가가 그걸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포즈나 모양에서 이런 거 신성이 부여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말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 서서 자고 네 발을 붙이고 있잖아요. 좀채 잘 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애완동물은 잘 뒤집어지고 발랑 이렇게 눕고 이럽니다. 벌써 이 개가 아니에요. 이 정도 단계면. 자기가 이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런 영물의 단계인데. 그래서 이 쥐인데 우리가 이제 쥐를 쥐로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화명.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12신살도 알아야 되고 포태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뭐 그거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문제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봐야드리면 되는 건데, 화명. 그러니까 범띠라든지 말띠라든지 개띠한테는 이 쥐의 상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돈은 아니고요. 그 명예와 관련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기본적으로 수기, 풍수에서 배산임수, 그러니까 강, 바닷가가 인접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현대풍수에서는 빌딩을 산으로 보고 도로를 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면한 지역, 이런 데가 배산임수거든요. 근데 이런 데 굳이 가지 않고 집에 아까 펑슈이 큐어, 그러니까 우리 수조 같은 거, 분수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쥐의 조상을 갖다 놓는 거죠. 조상 이러니까 우리 뭐 선대 조상하는 것 같은데 아니, 조형물상으로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쥐의 소품을 갖다 놓는데 그 쥐가 중국 친구들이 뭐 미키마우스 같이 조그만 쥐 갖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큼직한 쥐를, 쥐가 크면 굉장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쥐를 말이죠, 크게 조각해가지고 새끼를 한 20마리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기, 금고 속이라든지 벽장 속에다가 딱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에 대해서 그 중국인들은 신봉합니다. 여기에는 뭐 꼭 화명 이런 제한이 아니라 그냥 수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쥐를 이제 박쥐복인데 이거 이제 우리 중국 발음으로 후 이래가지고 북복자하고 똑같은 발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집 이런 데 가시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 가면은 박쥐 그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쥐도 곧 쥐같이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쥐 그림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제 복이 이제 쏟아지라 이 뜻입니다. 후 이러는데 이 복이 그 박쥐도 아주 신성한 건데, 그러니까 그 수기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박쥐는 또 좀 포유류예요. 그리고 이 군집, 그러니까 이속들하고도 섞여가지고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사교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데 박쥐 그 기물이 크리스탈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박쥐는 이렇게 크리스탈 조형물로 만들 때 박쥐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좋은 거는 용띠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띠한테는 아까 자진합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띠는 쥐상이나 그 박쥐의 상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그 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전통적인 풍수 기물하고 그 다음에 또 크리스탈 제품도 보여드릴 건데 다음부터는 그 크리스탈 제품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제비는 주로 그림으로 이러는데 이제 그 크리스탈 제품으로는 브로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거 써서 안 되는 게 누구냐면 그 금명들, 그러니까 사유축 금명들이 이런 그 쥐라든지 뭐 이런 제비 브로치 하면 안 됩니다. 금생수가 돼가지고 상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명의 여자들이 검정색 옷을 이게 여인들에 해당되는데 입고 다니면 상관기에 색이 돼가지고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는 날 금명의 여자들이 입은 옷은 거의 검정색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남편이 또 제비 브로치를 사다 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관기고 대신에 자기가 단독적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려면은 그런 상관기의 옷 괜찮습니다. 색깔이.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관, 경관 이런 거 우리 태격의 전형적인 격구기구에서 여자들은 좀 들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뭐 명예로운 문신을 하고 그러려면 보통 이제 도화색상 쓰는데 인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목명, 그러니까 해묘미, 그러니까 이제 돼지띠라든지 뭐 토끼띠라든지 양띠든 이런 부자가 되려면 하나는 권제가 되는 이제 재탐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재탐해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크게 망조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부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망조가 된 사람을 보고 욕심이 화근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나친 욕심 갖고 불을 실현하면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몹시 중요한 건데 명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탐하다가 망해서 보통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충분히 용납할 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명리학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팔자명리를 알면은 그거를 자기를 수긍하고 반성하지 말아야죠.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내가 분수를 못 지켜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것은 제약입니다, 제약. 해서 안 될 짓이에요.
그래서 그 재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동력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팔자에서 식상의 성분이 있고 그것이 생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근면성을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고 생각만 많고 이런 사람들 보통 게을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도 뭐 브로치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제왕하거나 그랬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액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좀 더 참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하는데 그런 조언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하는 사람도 답답한 얘기인데 그냥 풍수에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침대 위치 교정하라고 합니다. 침대 위치 교정.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에서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떠나가지고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침대 한번 옮겨보자고 액팅하는 순간 벌써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쥐를 구해가지고 쥐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쥐를 인터넷으로도 검색하고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살 때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진짜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아까 크리스탈을 얘기했는데 이 크리스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이제 주로 풍수에서 쓰는 교정물은 크리스탈 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다는데 보통 이제 기의 흐름이 이제 세차게 흐르면 안 돼.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문 열고 바로 정면에 창문이 있으면은 기의 흐름이 빨라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면은 뭐 더울 때는 시원해서 좋겠는데 기의 흐름이 세찬돼서 자면은 반드시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같은 거 잘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창문을 막고 또 창문을 딴 데 뚫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를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 통로의 천장에다가 크리스탈 볼을 달면 기를 순화시키고 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구조물 같은 거 있으면 그 앞에다가 크리스탈 볼 달아가지고 기를 완화시키고 또 빛 같은 것이 크리스탈에 비치면은 그 빛을 사방에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까 그 만병통치약 같이 이렇게 제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물 조각상도 크리스탈 조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빛을 반사하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그 풍수 교정물로 일단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물로는 36금수 중에서는 주로 쥐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에 또 효용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 정신병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또 좀 귀신 좀 본다고 하고 이런 거 이제 뭐냐면 그 명에 이제 귀도가 열린 거거든요. 귀도가 열렸는데 이 사람 좀 약간 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달라. 뭐 기문이 동했어. 이런 거는 어떤 글자들이 주로 작용하냐면은 그 명에 이제 축이라든지 미라는 글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축토미토. 그 이제 우리 화가나 전원, 밭 같은 걸 뜻하잖아요. 원래 이제 귀신 기자가 그 밭전자에다가 이제 그 자축거리 축을 쓴 거인데 원래 땅에 귀신이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면 귀신한테 잘 해줘야 돈을 좀 벌어주는데 땅이 돈을 벌어주는데 그 축이나 미라는 것이 그 귀신이 좋은 거겠습니까? 그게 원기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잘 달래고 합하려면 축을 뭘로 합하냐면 자축합하잖아요. 그죠? 네, 축토가 미토보다 더 아주 음습한 기운의 그 사기인데 그래서 이 지혜의 이 조상 기물을 갖다 놓으면은 이런 그 귀기라든지 이런 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고 또 재물을 불러오고 또 귀신과 합작하기 축기와 합작하기 때문에 아주 이 재물을 불러오는 기물로서는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말띠 안 맞습니다. 화명에 좋은데 또 그 화명 중에서도 말띠는 잘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물론 이제 각각 기물편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 들어가면, 축은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각류가 있는데, 개 있습니다, 개. 그러니까 우리 기어다니는, 뻘에 기어다니는 개.
자라 있습니다. 자라. 이렇게 자라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12지지, 12생초 동물 중에 미칠 광자를 붙이는 동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광견, 광우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팔자에 축도 있고 술도 있으면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영감이 아주 샘솟고 아주 직관이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한만 보면은 금방 압니다. 우리 이제 스님이나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축이나 술이 들이는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압니다. 그런 영감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좀 문제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귀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이나 독창적이나 어떤 영감을 제공하는 데서는 아주 뛰어난데, 일반적인 균형 잡힌 그런 성정에서는 좀 벗어나요. 그래서 뭐 우리 예술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영감이 샘솟냐면은, 영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고독해야만 그 영감이 샘솟는데, 그 고독한데 그 축토가 개입되면 그 얼마나 음습하고 축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창작하고 찬이하거든. 좀 밝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축을 자수로 진정시킨다는 거지. 요새 뭐 음악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 치료. 그런 거 참 좋은 건데, 뭘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요즘 뭐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거 하면은 꼭 명리 좀 배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배우면 됩니다. 원리 원칙을. 근데 이제 색상 치료도 마찬가지지. 자수가 우리가 검정색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기문이 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갑자기 이렇게 서예 같은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거 묵지에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렇게 이제 서예 같은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수의 물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축토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축기를.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소는 그 무조건 그 목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돼지띠하고 그 토끼띠하고 양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의 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것이 곧 재물입니다. 목명은. 근데 이제 어떻게 소가 돼야 되냐면, 요즘 뭐 이제 우리 증권가에서도 이제 뭐 경제용어로 분리시 그러면 이제 뭐 화랑일 때 이제 암소하고 뭐 증권가 표상이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무슨 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황소 있고. 근데 소가 이렇게 막 힘차게 이런 거는 그냥 뭐 그 용맹스럽고 또 아주 기운차고 이런 거 하지만, 소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소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약간 이렇게 드러내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송아지 있습니다. 송아지 있고, 송아지 한 마리 아니고 한 두 마리가 붙어 있고 젖을 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림의 원형은, 예전에 여러분 우리 이발소나 이런 데 가면은 돼지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막 돼지 젖 물고 막 있는 그림 이렇게 한 번씩 보셨죠, 그죠? 그 그림입니다. 그 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가 그렇게 있고, 그 소가 어디 위에 앉아 있냐면 주계, 그러니까 금계, 금으로 만든 그릇 한참 위에 이렇게 소가 앉아 있는데, 이것도 서북방의 그 축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런 구석에다가 소의 기물을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소 기물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개띠라든지 용띠가 이런 거 쓰면 안 좋거든요. 축진파나 인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돈은 크게 버는데 육친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되고, 자라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스탈 보면은 거북이 브로치 이런 건데, 자라도 용물인데 그 자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그림 같은 거 많습니다. 우리 동양화 보면은 그 자라도 축의 물상인데, 목명에게 그것이 통한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목명에게.
그래서 목명에게는 그냥 돈이 아닙니다. 토제가 아니고, 그냥 토제가 아니고, 귀신이 벌어다 주는 돈과 같이 아주 영험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 있는데, 여러분 그 개 그림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동양화에도 개 그림이 있거든요. 그 개가 이제 그 갯벌을 잘 기어다니는데, 그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행행사회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냥 너 뜻을 펼쳐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는 그림이 그 개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탈 조각상에도 그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는데 아주 러브로 조그만 그런 기물인데, 이 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명에게는 곧 재물이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그 동물들의 그 조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사유를 넓혀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테크니컬한 이제 팔자술이 이제 그 추론 이제 기법을 가지고 이제 그 알고 있으면은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축토의 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물 이런 것은 상징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명식의 그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이제 허자가 충격하면은 진술 사고의 글자들이 명에 있을 때 실자만 열리기 때문에 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개구까지 불러오는 기물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건 횡재 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오다메이드 형식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제가 뭐 기업의 역술 고문도 좀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가 가서 그냥 보스한테 이게 당신한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그 비용을 받는 그 조언입니다. 풍수 컨설팅이 뭐 배산임수 따지고 이런 거는 사실 로우 코스트고요. 아까 제가 뭐 풍수 전쟁 얘기했는데, 홍콩에서 풍수를 뭐 나무 한 그루 갖다 옮겨 심고 이런 게 진짜 풍수 방책이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물, 물건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그 비싼 컨텐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요 강의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 보면은 호랑이는 뭐 예전부터 이제 귀신도 받고 방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은 이제 권성인데 그 권위가 있는 집에 주로 이제 쓰던 게 이제 이 호랑이 기물인데, 호랑이하고 삭하고 또 저기 뭐야 표범 이런 것들이 인에 속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아마도 그 럭키캣은 삭에 사실은 속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호랑이 상은 크리스탈 그 기물로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가. 근데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호랑이는 꼬리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리고 가급적 한 발 들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표범은 원래 이제 표범 무늬를 그 문장, 그러니까 문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표범 무늬, 아름다운 표범 무늬가 곧 문장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한 개 가르쳐 주면 두 개 까먹고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반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표본 무늬도 반밖에 못 봤다 그래가지고 이런 반표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학습이 부진하고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표범은 서양 사람들이 몹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명품 중에 보면은 까르티에 이런 거 보면 표범 반지 있지 않습니까? 그 팬더 반지 있는데 그 팬더 반지가 물론 뭐 비싼 반지니까 기분이 좋고 여자들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그 반지 하나로 인해서 크게 행운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불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표범 그 이는 어떤 명예에 써서 안 되냐면은 우선은 그 사생의 충, 그러니까 잔나비띠나 이런 사람들은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금명은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금국명은 도움이 되는데 이 포테로 보면 인이 이게 절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비상하고 도약할 때 쓰는 기물입니다. 금명이 그 기물을 쓸 때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고 사유축 금명들이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거 뭐 한번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제 제대로 좀 인덕도 실감하고 도움도 좀 받고 원조도 구하고 절초봉생의 기미를 맛보겠다고 할 때 호랑이를 동쪽 방향에다가 호랑이 그림 이렇게 걸어두던가 아니면 호랑이상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양 쓸 때는 호랑이 한 마리에다가 호랑이는 독보하기 때문에 새끼들을 데리고 있고 이런 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말하고 개하고 이렇게 하면 인호술 사막국을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호랑이 기물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그것은 그냥 절지의 그 제신 목밖에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개상을 같이 놔두면 인호 합작해가지고 재가 계속 생성된다, 재간이 계속 생성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 있는데 묘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12지지 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풍이 들었다 글자가 양쪽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있으시겠지만은 여기 뭐 기묘일주도 있고 정묘일주도 있고 을묘일주도 있고 신묘일주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일단 그 일지가 육친궁으로 배우자궁인데 묘일날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배우자하고 둘이서 같이 항상 이렇게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공방수 든 겁니다. 10중 4호는 이혼했고요 이미. 남은 10중 4호도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쇼펜하우어의 그 고슴도치 딜레마 있는데 이 묘가 토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소리 의미하기도 하고 고슴도치도 의미하거든요. 36금수에 고슴도치가 들어가는데 그 쇼펜하우어 고슴도치 딜레마 얘기 아시잖아요. 고슴도치가 겨울이 되니까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지낼까? 우리들이 안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으려고 하는 순간 서로 어떻게 해요? 찌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묘파의 기물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뾰족한 이 현침물상인데 풍수에서 이런 화분이나 이런 거 잘 쓰는데 풍수에서 이렇게 화분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공간에 생기를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관여식물 화분 놓는 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화분이 이제 싱싱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하지. 그런데 이제 선인장은 쓰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동물에 비유하지 않고 묘목의 식물 물상 이러면은 선인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장미 같은 것도 풍수에서 우리가 꽃풍수 중요한데 반드시 가시를 다 제거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꽃풍수 얘기 나온 김에도 풍수에서는 그 꽃을 말려가지고 죽인 꽃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만든 조화라든지 꽃 그림은 풍수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풍수에서 쓰는 그림은 굉장히 원색, 붉은색이나 이런 그런 그림들 쓰는데 집에 가보면 이상하게 그 칙칙한 산수화에다가 또 인물화 또 이런 거 많이 집에 걸어 놓잖아요. 그런 집에 살림살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 묘는 좀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방편으로 쓸 때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것은 이제 좀 팔자명리에 달린 건데 정유일주 뭐 이런 사람들은 묘유충 이런 거 묘 이런 거 씁니다. 이러면은 묘유충에 의해 가지고 유생이라는 생의가 나타나거든.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묘중에 을목하고 유중정금하고 합생해 가지고 수술같이 이렇게 절단하고 파헤치는 성형외과 물상이 나타나지만 그게 장생이라는 물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한해가지고 방편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좀 뭐 팔자명리에 좀 지식체계가 좀 정교해야 쓸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 물상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귀엽고 좋은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굳이 이것을
이런 너무너무 예쁜 토끼나 아니면 고슴도치나 이런 기물들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삼합 합작을 시켜가지고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하고 이렇게 삼합군을 형성시켜서 쓰는데 토끼가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발은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토끼 모양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귀가 이렇게 쫑긋 세우지 않고 낮추면 한쪽 낮추고 한쪽 세우고 그러면 더 귀여울 수는 있는데 신성면에서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그 화교들은 말이죠. 고슴도치를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책상에 놓은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말이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돼지가 아주 방자한 자세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돼지상을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기물로 사서 어떻게 하지? 디스플레이 할 때 눕혀놓는 겁니다. 옆으로. 눕혀놓고 짝을 이루면 그게 거대한 목국을 지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국을 지었으니까 그것이 그 금명에게는 재물이 되는 거고요. 화명한테는 인수, 원조와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요. 이제 뭐 기물들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가고 좀 더 제가 이제 정교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이 있는데 진은 용, 교룡, 물고기인데 뭐 용상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용상은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용상은 수명들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수고기 때문에 신자진 수명은 이 용상을 쓰면 안 돼요. 그 용의 기물이 이게 화근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목명은 좋습니다. 제물되고요. 목명이 주로 이 사고의 글자들, 기물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의 표상들이 있는데, 물고기는 참 그 등용문 이런 걸 의미해가지고, 이제 동양에서 잉어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목명한테는 제물이 되지만은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또 집에 한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물고기상 이런 걸 써가지고 방액하고 대체물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관련된 글자가 진입니다. 기적과 관련된 글자가.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명리에서도 이제 합파하면 오토로 변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그 임진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진년에 진월이 무슨 진월입니까? 갑진월 아닙니까? 왜 갑진월이 되냐면 임년이나 정년은 임정합목, 목으로 바뀌잖아요. 합파하면 그게 오토, 그러니까 진토에서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임수가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갑목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계사년이면 무게 합하잖아. 걔는 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진년은 병진년이 되는 거, 병진월이 되는 겁니다. 오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화를 짓고 변하는데 이 조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화라는 것은 반드시 이전의 기운은 한번 죽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기운이 바뀌잖아요. 이거 조화로운 건데 이 사고의 글자 진월에서 한번 봄의 기운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묘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고 한번 이렇게 축장에서 죽이고 이렇게 하죠. 올해 이제 임진년인데 올해 이렇게 불운한 사람들, 올해 이렇게 갇히거나 올해 뭐 라망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통상 그 불운이 기축년부터 진행되었을 공산이 큽니다. 2009년부터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수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전기가 마련되고 좀 달라요. 보통 운계 그림이 그 패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뱀 오면 뱀은 이제 뭐 지렁이도 있고 드러머리도 있고 이런데 이 뱀은 우리가 이제 허물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곤충도 오행되는 배속돼. 매미 이런 게 이제 사화의 동물인데 우리가 그 매미 브로치 같은 것은 그냥 다른 곤충 브로치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내가 변화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황골 탈퇴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수명입니다. 수명이 이제 황골 탈퇴하겠다 그러면 신자진 수명들이 좋고 이 뱀 무늬는 이 뱀은 여기 이제
뱀, 유난히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은 그림이라든지 또 반지 같은 거 링 많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주로 화사, 그러니까 붉은색이잖아, 이게 병화. 그래서 이게 뱀은 뭐 검정색 뱀, 흰색 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박아서 이렇게 화사로 이렇게 작동시켜야 되는데 수명에게는 그 큰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철조봉생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그 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환관 조고가 야 이거 말이냐 이거 사슴이냐 말이냐 이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슴이다라고 이제 그 말을 갖다 놓고 사슴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저거 이렇게 저게 어떻게 사슴이냐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사슴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 사슴 맞습니다. 원래 오하에 다 그렇게 이제 기문이 배속되어 있는데 이 사슴 예를 들어서 말띠가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이런 상을 갖다 놓으면 큰 재앙을 부릅니다. 오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받을 일도 생기고요. 상신수가 금방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상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마상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수명들이 써줘야 됩니다. 또는 금명들이 써주거나 수명들이 써주는데 금명이 쓸 때도 마상과 호랑이상, 인호 합작을 시켜놓으면 재관이 다 좋은 거고 수명들이 쓰고 또 이 미, 그러니까 양띠생들은 이 마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미압은 육합 중에서 아주 그래서 소띠는 반드시 지혜 기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양띠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단순히 뭐 행운을 부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분명히 건강해지고 재액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물들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오면은 미에는 이제 그 맹금류도 들어가는데 양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또 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크리스탈 조상에 보면은 이런 매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와로브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조가 기러기의 이제 물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론에서 제가 이제 그 교양인의 명리학 36권수 공부할 때, 뭐 이제 거기에는 그 왜 교양인의 명리냐면 그 사자성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한 대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제비하고 기러기는 서로 갈 길이 다릅니다. 제비가 이렇게 강남으로 올 때 그 기러기는 강북으로 가고 서로 마주칠 일이 없지. 그래서 팔자에서 나는 자일날 태어났는데 뭐 내 자식은 미일날 났다. 이제 미일이다 이러면은 나와 내 자식은 서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유학 보내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서로 볼 일이 없는데 그 쥐띠가 이런 그 스왈로브스키 이제 스완 백조 오브제 많잖아요. 그죠? 목걸이도 있고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말이죠.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연한 대비 같이.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목명에게는 그게 곧 재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이제 목명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려면 말이죠. 이 기러기 상이 있거든요. 이 기러기를 어떻게 또 하냐면 소하고 기러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알부자들이. 그래서 소는 이렇게 딱 숨겨놓고요. 기러기를 어떻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러기를 천장에 매달아놔요. 재물을 놔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비단 보자기에 돌돌돌돌 싸가지고요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원앙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 쌍씩 이렇게 이제 팩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 들어가는데 진사오미 신에서는 이제 우리 원숭이하고 고양이가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근데 이제 이 원숭이는 이미 이렇게 영장류라고요. 그리고 이 원숭이가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리고 집에 원숭이 조각상하고요, 말 조각상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진짜 번민이 들끓어요. 이게 하여튼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또 이상하게 그런 기물을 잘 갖다 놔요. 어디서 말 한 마리랑 또 원숭이 구했는데 이거 의마시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어에 원숭이하고 말은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원숭이가 이제 워낙 영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숭이는 거꾸로 매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나뭇가지에다가 감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쳐줘요. 풍수에서는. 그 기물. 그 다음에 원숭이 3종 세트 있는데 그 성어에서 유래됐는데 하나는 눈 가리고 하나는 귀 막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3종 세트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양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숭이 기물 쓸 때 보통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쥐하고 용하고 이렇게 이제 삼합을 갖추는데 그 신자진 삼합은 잘 쓸 데가 없어요. 물론 화명이 보통 관으로 쓴다고 하지만 칠살의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물을 합작해가지고 놔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유는 뭐 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닭 있고 또 꽁도 있고 솔개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다 현침의 글자인데 이 활인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닭띠에 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뱀에서 사유합작하는 뱀의 기물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화명에게는 이거는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닭상, 이제 보통 이제 브론즈 제품이나 이제 세라믹 제품 많은데 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같아요? 벼슬이에요. 벼슬이 화려하고 아주 곳곳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닭의 기물도 이런 화명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범띠나 말띠나 개띠들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소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있는데 이제 술은 아까 제가 이제 후독이라서 복견이라고 해가지고 개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같이 이거 진술충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개는 여유주 있어야 됩니다. 구슬을 깔고 앉아야 돼요. 구슬을. 그래서 여러분 제 대만 책 보면 적촌수 조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겉장 보면은 후독 복견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개가 탐욕스럽습니다. 가지고 돈을 잘 지키고 먹을 것이라면 무조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개상은 재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 또 집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조선호텔 가면은 그 계단 앞에 개상이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제 웨스틴 조선호텔 보면요, 홍콩의 풍수사가 와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 그 개상에다가 또 꼭 이렇게 붉은색 리본 매달고 있습니다. 리본을 매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호텔에 가보면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로 이제 리노베이션 하면서 물도 많이 썼거든요, 식당 앞에. 근데 이제 그 개는 물건 지키고 욕심 많고 또 영리하고 영물이고 이래서 이 개상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홍콩 같은데 이제 우리 사무실 가면은 그 각 플로어마다 개들이 앞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또 구슬을 딱 이렇게 밟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명이 참 좋은 거예요. 이 목명은 이 사고의 토를 다 재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두 가지를 다 쓰면 안 됩니다. 뭐 양도 쓰고 뭐 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도 쓰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상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이 늑대 이렇게 있는데 뭐 또 같은 갯가루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있습니다. 돼지는 뭐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복의 상징이고 이제 새끼를 많이 놓으니까 이제 다산계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임산부들 이렇게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이제 주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병원도 가고 또 뭐 용한 의사 찾아가지고 또 저기 애 낳아주는 의사 가서 처방도 받고 또 딸만 계속 낳아서 아들 내준다고. 근데 진짜 제가 명리학 하지만 그런 거 사실 신빙성이 안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리고 사실 명리에서도 아들, 딸 구분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저에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딸 낳은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라고 위로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아들 낳은 사람들은 저보고 쪽집게 하라고 난립니다.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풍수에서는 그 석류 그림 되게 중요하거든요. 석류 이렇게 딱 까면은 막 씨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 석류 그림 주면은 6개월 이내 임신 안 하면은 내 손가락을 장에 찢어도 좋다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풍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풍수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말랑말랑한 풍수가 말 같지 않게 여겨지면서도 또 흥미로운 것은 임산부들은 절대 침대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침대의 위치를. 침대를 옮기면 유산과 직결됩니다. 이미 태아의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침대에 흠집을 내지도 않고 침대를 옮기지도 않습니다. 임산부. 성육을 주는데 이런 이제 돼지도 아까 마찬가지대로 이렇게 많은 새끼들이 일단 있는 조형물이 일단은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데 이게 이제 돼지띠 이제 예를 들어서 화명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보통 이러는데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차만별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제 우리가 그룹명으로 목화금수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좋고 나쁜 걸 일단 기본적으로 따져가지고 기물을 적용하는 방법, 또 그 기물을 어떻게 놓는 방법, 또 그런 조상 외에는 또 다른 어떤 응용품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 띠별로 12띠별로 또 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뭐 삼재 이런 거 물어보고 삼재팔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뭐 자기 띠하고 이제 충하는 해에서부터 3년간인데 그 삼재라는 게 이제 자연재의 의미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화재, 수재, 풍재 이런 건데 옛날에는 뭐 농사 짓다가 이제 홍수 나면 전부 다 이제 굶어야 되고 이러니까 삼재도 주었죠. 요즘은 그 삼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근데 이제 12년마다 3년씩 돌아오니까 일단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 거고, 거기에 세 가지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첫째 삼재, 두 번째 삼살방, 세 번째 몸에 흉터.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유인성 있고 이러고 몸에 흉터 있고,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고독한 겁니다. 현대는 다 고독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다 힘든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좀 고립된 국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탈출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으려고 할 때는 역마의 글자에 해당되는 기물 쓰고, 또 어디 가서 인터뷰에 합격하고 뭐 이러려면은 제살에 해당되는 기물 쓰고, 내가 오늘 또 창업해가지고 이거 선전하고 사람들한테 크게 홍보하려고 그러면은 지살에 해당하는 기물 쓰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포태물상 이런 거는 이제 팔자수는 아주 실전계에서 아주 이제 고급 영역인데, 그런 것도 교양인의 명령에서 36군수 공부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간간히 언급하고 학습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기물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막연히 좋고 남들이 따라해서 따라하는 거 좋은 거 아니고, 내가 이게 왜 나한테 좋다라는 것을 납득하고 갖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공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확신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고 실수를 연발해도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아들이고 크게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저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고한 믿음이라는 게 저 애는 성공할 만하다라고 뭐 스스로 납득이 되는 뭐 어떤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기물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 내가 좋지 않았을 때 내 주변에 어떤 소품들이 있었고, 내 어떤 환경에 내가 있었고,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비록 크리스탈의 그 조각상, 동물 조각상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맞추지만, 어느 물상 전방위적으로 어느 영역에나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행운의 기물, 나한테 행운의 숫자, 이런 걸 도출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이치에 의해서 도출하고 딱 있는데, 이거 뭐 조금 배워서 안다 그러면은 반풍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좋다고 해서 저게 좋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 이제 현상 없기.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존경하고 고매한 그런 뭐 학자나 술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아해할 분들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제 이름 되면은 저하고 별로 눈 못 마주치고 말 못 섞습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는 금명이니까 너는 금명이니까 38이 행운의 숫자면 그게 행운의 숫자고 행운의 기물이고 행운의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뿔소가 있는데 코뿔소가 흰 크리스탈도 있고 푸른색 크리스탈도 있고 색깔도 있을 겁니다. 또 코끼리도 12생초에 배속되기 때문에 크리스탈 풍수에서 다루는 36금수는 조금 제가 36금수 좀 수정이 있는데 코끼리는 그 코를 들어야 되고 그 반드시 백색의 상하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칙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 뭐 교양 수준에서 또는 뭐 그냥 흥미로운 그런 얘기거리 수준에서 또는 명리, 팔자명리를 깊이 고찰하고 탐구했으면 아주 이거 심오한 그런 이치가 녹아있는 방편의 체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각각 자기식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일단 알고 뭐 색깔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있는 경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제가 얘기하면 제가 오늘 약간 푸른색 의상 입고 왔는데 이게 제 쌀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뭐 별로 퀄리티가 떨어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별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 흰색 같은 그 장성의 색깔 이렇게 제가 입고 오면 그렇게 질문 많고 시비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룹의 색깔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면이다 그럼 붉은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면이다 그러면 검정색 안 됩니다. 목명이다 이러면 푸른색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색깔을 장성이라고 하는데 사령부를 겉으로 드러내는 법은 없습니다. 전방에 사령부를 배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그 색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색이 가장 위험한 색깔이고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뭐 강의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는 아주 여러분 풍부한 상식 쌓을 거고 또 좀 도로도로 좀 어렵고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저하고 같이 학습해 나가면서 유용한 지식 쌓기 바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